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 혹시 최근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셨거나 혹은 집안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가거나 심하면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드니 뼈가 약해져서 정말 걱정이다 라며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뼈에 좋은 음식 드세요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침대 위일 것인가 아니면 두 다리로 걷는 여행길일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의 골절, 특히 엉덩이 쪽인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수치죠. 한 번 자리에 누우면 다리 근육이 순식간에 빠지고 폐렴이 오고 등에 욕창이 생기면서 도미노처럼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골절은 치료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 1초라도 빨리 뼈를 붙여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뼈가 부러지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사골국을 큰 솥단지로 끓여 드신다는 겁니다. 며칠을 푹 고아서 그 뽀얀 국물을 마시면 부러진 뼈가 단단하게 붙을 거라고 굳게 믿으시죠? 오늘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골절 직후에 사골국만 주구장창 드시는 것, 오히려 뼈가 붙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골 국물에는 칼슘도 있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인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뼈를 만들어야 하는데 힘들게 먹은 재료를 몸 밖으로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골국은 가끔 드시는 별미이지 골절 치료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부러진 뼈 사이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메꿔주고 20대 때처럼 짱짱한 골밀도를 만들어주는 진짜 뼈 접착제는 따로 있습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식재료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영상 딱 1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갈아 넣어 만든 뼈 회복 속도를 2배 높이는 골든타임 식단을 완벽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에 앞서 제 환자분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재작년 겨울 75세 김모 어머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너무나 어두우셨죠? 사연을 들어보니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고관절에 금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됐으니 기다리면 붙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3개월이 지나도 뼈가 붙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 사이가 여전히 벌어져 있었죠.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뼈 붙으라고 좋다는 건 다 먹었습니다. 사골도 3번이나 고아 먹고 멸치를 밥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아직도 뼈가 안 붙었으니 더 누워있으라고만 합니다. 이러다가나 영영 못 걷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집만 되고 그냥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드셨더군요.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멸치는 볶아서 드셨는데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다 빠져나갔고 사골국은 인성분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죠. 정작 뼈를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벽돌인 칼슘만 잔뜩 쌓아놓고 시멘트인 접착 성분을 안 부은 격이었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사골국이랑 멸치볶음 다 끊으세요. 그리고 제가 적어드리는 이 3가지 음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조리법 그대로 딱 한 달만 드셔보세요. 장담컨대 한 달 뒤면 지팡이 짚고 걸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확히 5주 뒤 병원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뼈에서 진액이 나와서 거의 다 붙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님은 휠체어는커녕 지팡이도 없이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하십니다. 기적 같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체의 생리 원리를 이용한 철저한 영양과학입니다. 김 어머님의 뼈를 다시 붙게 만든 그 비법,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펜과 메모지를 준비하십시오. 뼈는 칼슘 하나 먹는다고 붙지 않습니다. 재료인 칼슘, 철근인 단백질, 접착제인 비타민 K와 비타민 D,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붙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뼈의 철근을 세우는 검은 보석, 서리태 콩물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검정콩, 즉 서리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하면 우유라고 생각하시지만 한국 시니어의 70%는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도 안 됩니다. 게다가 뼈는 35%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다는 건 이 단백질 구조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검정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이것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고 뼈를 짓는 조골세포를 깨웁니다. 그냥 콩이 아니라 뼈를 살리는 약입니다. 여기서 특급 레시피 나갑니다. 흡수율을 500% 높이는 서리태 뼈 접착 쉐이크입니다. 그냥 밥에 넣어 드시면 소화 안 돼서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드세요. 먼저 찌기입니다. 콩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압력밥솥에 찌십시오. 물에 삶으면 좋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로 다 빠져나갑니다. 찌면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갈기입니다. 찐 콩 100g에 우유나 두유 200ml를 넣고 믹서기로 곱게 갑니다. 입자가 씹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야 장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여기에 비법 재료 추가합니다. 여기에 볶은 들깨가루 1스푼을 꼭 넣으세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골절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고소함은 덤이고요. 섭취 골든타임은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공복에 드셔야 영양소가 뼈로 직행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뼈를 단단하게 굳히는 시멘트, 생청국장과 낫또입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칼슘을 먹었는데 뼈로 안 가고 혈관을 떠돌면 동맥경화나 결석이 생깁니다. 칼슘의 멱살을 잡고 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배달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이 성분이 없으면 칼슘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비타민 K2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청국장과
낫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국장 어떻게 드세요? 뚝배기에 넣고 보글보글 끓여 드시죠? 땡, 틀렸습니다. 청국장의 핵심 성분인 나토키나제와 유익균은 열에 약해서 끓이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냥 된장국 드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약이 되는 무가열 청국장 섭취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낫또 비비기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낫또나 생청국장을 준비하세요. 젓가락으로 최소 50번 이상 마구 휘저으세요. 하얀 실 같은 끈적한 점액이 나오죠. 그게 바로 혈전을 녹이고 뼈를 붙이는 핵심 성분입니다. 많이 저을수록 효능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기름과 짝꿍입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으세요. 비타민 K는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7배 이상 뛰입니다. 다음은 김에 싸먹기입니다. 뜨거운 밥 위에 바로 올리지 마세요. 열 때문에 균이 죽습니다. 밥을 한 김 식힌 뒤에 얹어서 김에 싸 드세요. 아니면 찌개를 다 끓이고 불을 끈 뒤 마지막에 생청국장 한 숟가락을 풀어서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 칼슘 흡수의 스위치를 켜는 말린 표고버섯과 식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슘 흡수를 돕는 조력자들입니다. 뼈에는 비타민 D가 필수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나이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4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어서 채워야 하는데 최고가 바로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생표고보다 말린 것에 비타민 D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특급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시장에서 사온 말린 표고라 하더라도 요리 직전에 베란다 햇볕에 2시간 정도 더 말리세요. 버섯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걸 기름에 달달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히든 꿀팁 나갑니다.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식초 한 스푼입니다. 혹시 소화 잘 안 되시죠?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이온화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됩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물 한 컵에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 타서 드세요. 사과 식초 같은 거 좋습니다. 이 약한 산성이 위산을 도와 칼슘을 쫙쫙 빨아들이게 만듭니다. 뼈 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일부터 당장 청국장에 콩물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앉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산삼도 안 맞는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장직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검정콩이나 청국장 버섯에는 칼륨이 아주 많습니다. 신장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이 이걸 과다 섭취하면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과거력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청국장의 비타민 K는 반대로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기 때문에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국장이나 낫또보다는 비타민 K 함량이 적은 두부나 생선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짠 음식과 카페인입니다. 가장 최악의 식단이 뭔지 아세요? 짭짤한 젓갈에 밥 먹고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소금의 나트륨과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 칼슘을 소변으로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뼈 붙을 때까지만 이라도
제발 믹스커피와 짠 장아찌는 줄여주십시오. 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 마지막으로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사골국은 뼈 붙이는 약이 아니다. 뼈의 재료인 찐 검정콩을 갈아 마셔라. 칼슘을 뼈로 붙이는 접착제, 생청국장과 낫또를 기름과 함께 섞어 먹어라.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으로 비타민 D를 채우고 식초물로 흡수를 도와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는 건 우리 몸이 제발 좀 쉬면서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 습관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대로 정성껏 드신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부러지기 전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한 강철뼈를 갖게 되실 겁니다. 나이 먹어서 뼈 안 붙으면 어떡하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당장 콩부터 불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간 밥상이 명의보다 낫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골절로 고생하시거나 뼈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작은 정성이 친구분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되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튼튼하게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